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상승불 보면서 한시름 놨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탄핵 심판 일자가 명확하게 나오면서 모처럼 우리 시장 안도하면서 상승 랠리 보였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6%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거래일의 하락분을 만회하려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받쳐주는 흐름 보였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이 매수 우위 보이면서 2% 넘는 상승세 가져갔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주 쪽에서 강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용기기 쪽도 강했죠. 미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높은 변동성이 지속이 됐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좀 출렁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장 초반에는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이 관세 관련한 코멘트를 내놨죠. 혼조세를 보이다가 출렁이는 장이 계속됐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나스닥과 S&P 500 상승 전환하면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우지수는 결국 약보합권에서 조정받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M7 기술주단에서는 7개 종목 모두 상승 마감했다는 점은 다행으로 보입니다. 상호관세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드디어 내일이면 발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이 나올 예정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고 어떤 부분들을 경계해야 할지 방송 함께 하시면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오픈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거래일 마감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과 업종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그널들 포착을 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으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어제도 히든 종목으로 또 팍스통신망에서 주셨던 또 대표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면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방송 이후에도 다양한 전략 실시간으로 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혜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3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다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관세 우려와 공매도 재개에 계속해서 약세 보였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됨에 따라서 투심이 완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양시장 빨간불 켰는데요.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 1.62% 상승하면서 2,521선에서 마감 보였습니다. 2,500선에 다시 위로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2.76% 상승하면서 69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실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이 3,902억 원대 물건을 팔아냈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868억 원 그리고 1,806억 원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불 켰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88억 원 그리고 54억 원 물량을 팔아치웠는데요. 기관이 1,767억 원 물량을 사들이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헌재가 탄핵 속출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또 기각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되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에 정치인 테마주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죠.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형지글로벌,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까지 모두 52주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까지 모두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폴란드 오르카 사업 수주에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르카 사업은 8조 원 규모의 사업인데요. 유럽연합 시장 진출에 교두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업에서
의미가 큽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3분기에서 최종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ST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해서 계속 본격적인 수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핫이슈 2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반도체주 삼성전자 1.73% 올랐고요. SK하이닉스 3%대 상승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는 혼조세 보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1.94% 하락한 반면에 삼성 SDI는 2%대 상승 보였습니다. 이어서 방산주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7%대 상승 보였는데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마무리 소식이 들리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주입니다. ST현대중공업이 4%대 상승 보였고요. 하나오션이 3%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주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대 상승 보였는데요. 수출 호조로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혼조세 보였습니다. 다우존스가 0.03% 소폭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87%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S&P 500도 0.38% 오르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만이 소폭 하락한 모습 보였는데요. 이 또한 소폭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 살펴보시죠. 미국장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 보였습니다. M7 종목은 모두 상승했는데요. 애플은 0.48%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81%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도 1% 상승하며 장 마쳤습니다. 알파벳 1.7% 올랐고요. 메타는 1.67% 올라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3%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1.63% 급등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M7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증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미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였지만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 계속해서 포착하시면서 방송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이혜원 캐스터였습니다. 그러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에릭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끝나면 아래 QR코드는 굳게 닫힙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대표님의 방송 이후에도 주어지는 실시간 전략 다양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자, 국내 증시 굉장히 중요한 일정 속에 있습니다. 특히 상호 관세 관련해서 이제 24시간도 남지 않았죠. 굉장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유리한 국면을 가져가기 위해 또 준비해야 되는 전략들은 무엇인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아래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까지 참여하시면은 더 디테일한 정보들 챙겨 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불확실성이 강한 요즘 시장인 것 같은데 어제장 우리 시장 그래도 다시 올라주면서 안도의 마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흐름 속에 있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들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또 지수 역시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연출했고 상승과 하락 영역을 오가는 일부 불안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줬죠. 하지만 또 일정상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하셔야겠고 지표들 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경기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또 소화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100%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뭐 대부분 제품에 20% 부과한다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또 일부 품목들, 반도체나 목재, 그리고 의약품 같은 제품들은 꼭 내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너무 확실한 게 없다 보니까 나온다라는 것만 확실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좀 불안함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나요? 일단 저는 요즘 좀 미국 상황을 보고 관세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면 어릴 때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왜요?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고 있는데 어머니는 가서 좀 잘 말해봐. 잘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또 회유를 하는 오.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네. 상황이 좀 그거에 빗대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관세에 대해서 일괄 적용을 할 것이다. 엄포를 놓고 있지만 미국도 대변인은 한편으로 이런 또 긍정적인 협상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일정 속에 있지만 일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또 재료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미증시도 또 그에 맞는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부분임은 확실합니다. 다만 우리가 저점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또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유리하다 보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신다면은 조금은 더 유리한 부분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국내 증시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저점 부근의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바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전략으로 잡아봐야 될지 실시간 대응과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잡아주시는 전략들 방송 이후에도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든든하게 시장 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간밤에 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조업 PMI부터 미국 GDP 성장률 다양한 수치들이 나왔는데 또 그렇게 좋게 나온 건 또 아니거든요. 부정적이죠.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관세 관련해서 또 명확한 내용들이 나와줘야 이런
또 인플레에 대한 전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재료이지만 관세 재료가 지나가서 이후에 다시 한번 증시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하셔야겠고, 다만 미증시는 이러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모양새입니다. 뭐 최근 여러 가지 또 이런 전망들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과를 지켜본 이후에 확인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증시에 부담이 되는 재료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고려를 항상 하고 계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지표 자체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금리 인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연초까지만 해도 이 동결이나 인상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제는 올해 안에 6월을 포함해서 한 최대 3번까지도 인하를 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들도 서서히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 또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도 사실 한은에서 무리해서 또 금리 인하를 단행한 또 일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미증시도 그러한 부분들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전반적인 자본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증시 그리고 이러한 위험 자산에 대한 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다 보니까 안전 자산의 대표적이다 할 수 있는 금 가격이 정말 하늘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네, 자, 중앙은행들에서도 이제 금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죠. 금값 역시 꾸준히 우상향할 자산임은 분명하지만은 어쨌든 버블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증시 자체가 조금은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금값 조정이 나오면서 또 증시라든지 위험 자산으로 다시 한번 수급 이동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지나친 우려보다 어쨌든 지금 악재들 그리고 일정 속에서 정점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5대 맞을 거 한 3-4대 맞았다. 이미 맞았다. 이제 한두 대 남았다. 이런 긍정적인 또 관점에서 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GDP 성장률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왔죠. 이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으면서 앞으로 이 차가운 경기, 뜨거운 물가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금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심리가 실리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버블의 관점에서 나중에 다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체크해 볼 만한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개장 전에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 장전 이슈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어제 또 조선 관련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관세에 대한 재료를 갖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유리한 부분에 또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격 조정을 강하게 맞았습니다. 일부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뭐 업황 좋고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지금부터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섹터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 긍정적인 이슈만 나오고 있죠. 15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어쨌든 수출 호조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조선 관련주들 그리고 기자재도 그렇고 굉장히 강세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에 낙폭은 이런 공매도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 전반적인 또 증시에 대한 투심 저하, 위축 같은 부분들이 반영되었다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증시가 살아남에 따라서 종목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K조선 다시 한번 1분기 수주액이 77억 달러를 달성을 했고 조금은 또 질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뿐만 아니라 기자재까지 전반적으로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테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긍정적 이슈들만 계속 나오고 있죠. 최대 실적, 그리고 수출 호조까지 앞으로의 호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최근에 낙폭은 공매도와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영향이 컸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이번 주에 또 정치적 리스크, 불확실성까지 또 해소가 된다면 관련주들 더 힘차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두셔야 되겠죠. 오늘 저가 메리트 자리에서 또 오늘 조정 나온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챙겨와 주셨으니까요. 하나하나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죠? 네,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첫 번째로 HD현대미포 그리고 HD현대 마린엔진 마지막으로 동선 하인텍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러 번 언급드린 종목들도 있고 새롭게 말씀을 드린 종목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도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HD현대미포 차트부터 살펴볼 텐데 뭐 최근 흑자 전환 그리고 여러 가지 수주 이슈들이 있으면서 장기 이평선 241선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죠. 연이어 반등 그리고 상승을 한 모습인데 오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저항대 부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시장 흐름 그리고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뭐 5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국내 증시 여전히 수급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뭐 낸드 가격도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고 지난밤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들이 일부 장막판에 주목을 받는 양상이 띄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HD현대미포라든지 말씀드리고 있는 조선 관련된 종목들 오늘 당장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조금은 추세를 이용한 전략을 가져가셔야 조금 더 큰 구간 그리고 유리한 구간을 챙겨 가실 수 있다는 점에 좀 더 중점을 두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 다시 한번 저항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완벽한 돌파 이후에 현재 종가 기준으로 11만 5천 원 부근 위쪽으로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겠고 그렇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부근인 10만 원대까지 내려온다 했을 때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움직임을 살펴서 또 그거에 맞는 전략을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HD현대 마린엔진이 있겠죠. 최근 수주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이슈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25년도 내내 이런 수주에 대한 이슈들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만 원 초반 가격을 고점으로 박스권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뭐 2만 5천 원대까지 내려갔던 움직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흐름에 의했다라고 보고 있고 아래쪽으로 2만 6천 원 중반대 그리고 위쪽으로는 3만 원 초반대 고점의 박스권 형태를 꾸준히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증시 흐름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접근을 하실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시향적인 흐름 그리고 국내 증시가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둔 대응을 하셔야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유리하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다는 점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조선 그리고 LNG 관련해서 가장 유망한 종목이다 보고 있는 동선 화인텍인데 꾸준히 뭐 긍정적인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성장 가능성 그리고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고점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기업의 성장세 그리고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현재 구간을 충분히 소화해서 뭐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종목 개인적으로 앞자리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또 시도를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조선 정책적으로 그리고 관세적으로 그리고 시장적인 흐름, 수급적인 흐름에서도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지금 증시 흐름에 의해서 나온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니까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 그리고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총 3가지 종목 살펴주셨습니다. 먼저 HD 현대미포 그리고 HD 현대마린엔진 살펴주셨는데요. 여러 수주 이슈 그리고 긍정적인 이슈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항대 부근에 도달해 있는 현대미포의 경우에도 지지받고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마린엔진 같은 경우에도 증시 흐름이 바탕이 되어야 더 힘차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각각의 종목마다 시황적인 흐름 염두에 두시고 또 흐름을 살펴서 대응을 실시간으로 다르게 좀 수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들 대표님께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는 팍스통신망에서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주셨던 동성화인텍이죠.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같이 펀더멘탈이 앞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고점의 부근에 있지만요. 현재 구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고점 돌파 후에도 상방이 더 열려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만큼 탄탄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동성화인텍 또 미리 공략을 하셔서 미리 관심 갖고 지켜보시다가 제대로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는데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요.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대응 잡아주실 예정이고 오늘의 히든 종목이죠.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모두 살펴주실 예정이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한화그룹 관련해서 이슈 가져와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지분 증여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장에서부터 좀 움직였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또 이슈를 챙겨오셨나요? 네, 해서 뭐 하나그룹 최근에 이런 강세 흐름 그리고 기업 그룹 자체의 성장에 의해서 이 하나그룹 자체가 테마성 재료가 돼버렸죠. 그런 측면에서 그 재료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종목들의 반응도 다시 한번 불거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유상증자가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대표되는 하나 그룹주들의 조정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그 유상증자에 대한 재료가 재해석되면서 수급적인 흐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승계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부각을 받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배당 확대 가능성 어쨌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에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유상증자 자체가 앞으로의 또 그룹 확대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의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주가 흐름 역시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 하나 엔진 세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낙폭을 키웠죠. 3월 19일 이후에 강하게 또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꾸준히 지지를 받았던 21선을 이탈하면서 정말 추세가 바뀐 게 아닌가 혹은 이제 하나 관련된 특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흐름이 아래쪽으로 강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컸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사실 증시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런 증시 전반적인 반등세와 함께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도 이 외국인과 수급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평선 기준 다시 한번 21선 저항대에 도달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위쪽으로 안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한다면 이 21선 안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고점인 78만 1,000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접근을 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개인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살펴봐야겠지만 말씀드렸던 21선 이평선 기준으로 70만 원대 위쪽으로 안착을 하는지 혹은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지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좀 관찰을 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전략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방산 대표주들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마찬가지로 21선 이탈 이후에 61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뭐 상승 랠리 그리고 구간을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다시 한번 저항대인 35,000원 그리고 위쪽으로 21선 저항대까지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을 때에는 추세가 끊기지 않고 최소 행보 박스권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저점과 고점을 이용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가능하다면 위쪽으로 또 고점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증시 전반적인 반등이 이어지지 못했을 때에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아래로 가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 그룹주들도 굉장히 좋은 재료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피해 간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시황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번 주 중요한 구간이니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구간에서 또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엔진 다시 한번 뭐 비슷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죠. 그리고 증시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종목들이 최근 빠진 것도 올라간 것도 증시의 흐름에 연동되었다라는 점을 또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 종목들 특히 긍정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증시의 흐름에 의해서 다시 한번 흔들리는지 위쪽으로 가는지 이번 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체크가 필요하겠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총 3가지 종목 살펴주셨습니다. 한화그룹 관련해서 지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지분의 절반을 새 형제에게 증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승계 불확실성 해소로 긍정적 흐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유상증자에 대한 재료까지 재해석되면서 상승 만들어내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이 성장세와 더불어 주가 흐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종목 살펴주셨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접근은 해야겠지만 현재 가격 메리트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70만 원 위쪽에 안착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셔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한화시스템 현재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고점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증시 반등과 함께 움직일 예정이니까요. 유리한 구간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접근 구간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한화엔진도 긍정적인 재료와 함께 시장이 움직일 때 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한화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까지 잡아보면서 이 재료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시기에 이 종목들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중에만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팍스통신망에서 방송 이후에 잡아주시는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들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4월 2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장 모두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코스피 2,525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693선, 700선 돌파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에서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걸로 포착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양시장에서 담아주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은 좀 현조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그래도 1%대 넘는 상승불 켜면서 20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이 선을 지켜주는지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 전반적으로 오늘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SK하이닉스 필두로 지금 강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을 포함한 제약바이오주들 조정받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휴젤과 클래시스 오늘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 파마리서치까지 강하게 확인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그동안의 약세를 뒤로하고 오늘 1%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출발 분위기 지금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나름 그래도 뭐 굉장히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코스피를 하이닉스가 지탱을 해주고 있고 오히려 위쪽으로 상승 시도를 해주는 장초반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악재들이 어느 정도 또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종목들이 가대낙폭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도 있다라는 점이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다만 일정적으로 사실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겠고 또 새벽에 나오는 이런 관세 관련된 부분들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또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지금의 유리한 구간들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겠고 낙폭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있겠다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 실시간으로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었고 불확실성 이번 주 금요일에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저가 메리트도 분명히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어제에 이어 긍정적인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오늘 밤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될 관세 부분에 대한 경계감도 계속 시장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계속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런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종목 하나쯤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인데요. 이 종목 제대로도 팍스통신망에서 살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하실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화장품주들 굉장히 긍정적인 시세 이어가고 있었잖아요. 오늘도 저희가 화장품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 이제는 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어쨌든 화장품주들이 상승을 하려면 실적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네. 작년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고 초점을 다진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한 또 흐름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런 시장의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섹터 전반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개별 이슈를 바탕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또 후발주로서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서 공략을 했던 종목을 또 소개를 드리자면은 어제죠. 어제 이 한국 화장품 제조 진입을 했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3%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매수가 기준이죠. 매수가 기준 3%대 상승을 했고 뭐 시가 기준으로는 6%대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고
있고 구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국 화장품 제조와 같이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유리한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또 추세를 바꿔서 그 흐름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오늘 가지고 온 이 시그널 포착 종목도 끝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상승률까지 리뷰를 하고 왔습니다. 어제 바로 저희가 또 화장품 관련 종목을 공략을 했었죠. 아무래도 실적까지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으로 또 저희가 공략을 하다 보니까 어제장 한국 화장품 제조 저희가 시가 기준 6% 이상 상승 그리고 저희가 진입가 기준으로 3%대 상승을 무려 당일에 만들어냈습니다. 당일에 3%대 상승 그리고 아직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세한 가이드 그리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에서 잡아주실 예정인데요. 사실 방송 이외에도 장중에도 순간순간 또 시장 상황 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 화장품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다 하면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무려 당일에 시초가 기준 6% 그리고 진입가 기준 3%의 상승, 목표가까지 아직 도달 상방 열려 있다고 하시니까요. 이런 종목들 내가 어제는 챙겨가지 못했지만 오늘 이후부터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당일에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외적으로도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역시나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역시 화장품 관련해서 챙겨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이 종목도 추가적인 대응까지 모두 받아보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 또 화장품 관련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앞으로 또 시세를 줄 수 있는 실적도 좋은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 주시죠. 네, 먼저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은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시 한번 준비해 온 이유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공략할 수 있는 구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3%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작년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이러한 또 긍정적인 모습을 전반적으로 연출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지난해 대장주 역할을 했을 정도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 말인즉슨 끼가 있는 종목이라는 말이겠죠. 이러한 끼가 있는 종목들은 흐름을 탔을 때 급등을 하고 그 추세를 강하게 이어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들은 꾸준히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화장품 연구 제조 전문 기업 관련해서 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 그리고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한한령 해제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또 유리한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 구간 주가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구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죠.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방송국에 꼭 입장하셔서 오늘 중에 공략할 예정이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가이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한국 화장품 수출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이제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내 수출 1위 자리를 또 한국이 K뷰티가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전망까지 더해진다면 화장품 관련주들 정말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공략해 주셨던 종목 한국 화장품 제조도 하루 만에 3%, 시초가 기준 6%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오늘 가져오신 이 시그널 포착 종목도 지금 자리에서 상방이 열려있는 또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주시하시고 계신 종목입니다. 흐름을 탔을 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상방이 열려있을 때 이 끼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오늘 자리에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라고 하니까요. 차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지난해 11월 초 고점 87,900원 이후에 강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워낙 이 화장품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주가 흐름이 또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2월 이후에 현재 구간 단 한 번 또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 절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또 한 가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우리가 종목을 대할 때 위쪽으로 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아래쪽으로의 흐름도 굉장히 체크를 잘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럼에도 다시 한번 현재 구간을 잘 지탱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업황 그리고 한한령 해제라든지 테마성 재료도 실려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 시도 더불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도달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MT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세트레가이 이런 저점 구간에서 선침해를 통해서 뭐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 200%에 가까운 상승 구간을 또 챙겨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또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러한 주가 위치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급 흐름도 좋습니다. 기간이 뭐 3월 들어서 꾸준히 계속해서 순매수를 연출하고 있죠. 어제는 외국인까지 들어오는 모양새인데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시장 흐름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좀 더 머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금 보유를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져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화장품 관련해서 시그널 포착 종목 챙겨주셨습니다. 현재 시장이 하락 전환하면서 좀 빠지고 있는 흐름도 나오곤 있는데요. 이럴 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미리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강하게 가는지도 중요하겠지만 하방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상방에서 내려와 있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정말 탄탄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신 만큼 증시가 어려웠을 때도 그만큼 잘 버텨주는 종목이다라는 거겠죠. 지금 이 테마성 재료로 상방 시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업황 그리고 테마성 재료들도 고려를 하셔서 이 종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비슷한 종목들 함께 팍스통신망에서 대표님이 공략을 하셨었는데 IMT, 유일로보틱스, 세트레가이 이 세 가지 종목들 다 상승률 높게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유일로보틱스 200% 넘는 상승 만들어냈던 거 함께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주목을 하시면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요. 바로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2515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도 음전하면서 0.42%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좀 반전이 됐는데 오늘 이런 흐름들 계속 좀 이어질까요? 네,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 다만 우리 국내 증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에 왔다라고 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코스닥을 이끌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의 월봉을 살펴봤을 때 자 보시다시피 23년도 초반 이렇게 또 재료를 바탕으로 급등을 했던 월봉 흐름인데 그 구간 또 뭐 2년 상간에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더 빠질 게 없다라고 또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역시 2차 전지주들의 추가 하락이 없음을 바탕으로 현재 구간에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지금 접근해야 되는 또 단기적으로 유리한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앞서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에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현재 너무 지치는 증시 흐름에 좌절하시기보다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신다면은 어려운 흐름을 지나서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양시장 현재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0.38%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500선을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요. 2,509선까지 내려온 만큼 아무래도 내일 예정된 관세 발표와 함께 어떻게 수급이 이동을 하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687선까지 내려오면서 하방 압력 계속 더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 또 하락 전환하면서 삼성전자도 현재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미용기기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바닥에 왔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현재 구간에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유리한 구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 체크하시면서 오늘 또 화장품 관련한 시그널 포착 종목 기대감과 함께 가져가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잠시 후 굳게 닫힙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